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지지는 어렵더라도 전면전은 피해야 하는데 양대 노총이 모두 등을 돌리면서 정부의 입장이 다소 곤란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을 볼 때 노동개혁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가는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플러스 초대석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이끌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안 다뤄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오늘 공교롭게도 장관님 이 속마음이 좀 불편하신 날인 것 같은데 오늘 스튜디오로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 사안을 좀 뒤로 하고 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 노동개혁, 이게 과연 왜 필요한 건지, 과거에도 수차례 추진됐는데 왜 실패한 건지 그 궁극적인 목적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노동개혁은 노사가 서로 법을 지키면서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모든 현안,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자. 그래서 상생하고 연대하는 노동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있다는 이유로 100만 원을 받는데 같은 일 또는 비슷한 일을 하는데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면 45만 원뿐이 못 받는다. 이게 정당합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그 두텁게 보호를 받아요. 조직적으로 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보호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법의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고 공중 질서를 존중해 주는 건 기본인데 유일하게 우리는 특권을, 반칙을, 편법을 용인해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 의시, 관행을 다 바꿔서 정말로 상생하고 연대하고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그래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게 이제 개혁의 목표고 필요성인데 과거에는 왜 실패했느냐. 이게 제도, 의식, 관행을 종합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데 임시 방편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했고요. 특히 의식, 관행. 이게 문화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경시했고 또한 원칙 없이 주고받기식 타협을 하다 보니까 국민적 공감대나 지지를 얻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때문에 또 노정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치국가에서 노조만 또 치외 법권 지역에 있을 수는 없는 건데 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노동조합의 생명은 자주성, 대외적으로 자주적이어야 되고 대내적으로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뭐 어떤 조직인지 투명성은 기본인데 ESG경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CSR, USR, OSR에서 모든 조직이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조직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알 권리를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합원,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언론에 자주 보도되듯이 이게 그 조합원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데 공개도 안 하고 오히려 징계를 하고 그리고 횡령, 배임 등등 해가지고 그 비리들이 자꾸 언론에 노출돼서 국민적인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MZ세대들은 뭐 50원짜리도 지금 다 공개하는 심지어는 우리가 등산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돈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를 공개하는 이게 가장 돈의 흐름이 기본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조합도 이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그 회계 투명성을 다 함으로써 보장함으로써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조합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노동조합은 어디거나 이제 자주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를 원칙으로 해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당정의 회의를 해서 지난번에 그 노동조합법을 입법 개정 발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외에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곧 추진을 할 건데 이 내용은 보면 지금 현재 회계에 관한 규정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회계 투명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회계를 들여다보는 그 회계 전문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회계 감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조합원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회계를 공개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조합원들의 확실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 단결권을 보장하겠다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율공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그 회계를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을 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이 공시를 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다른 기부단체들은 그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회계를 투명하게 그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조만 지금 예의를 하고 있는데 공시를 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랑 연결해서 앞으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가 이제 노조라는 조직의 문제였다면 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 타임오프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고 있는데 좀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는 왜 하는 겁니까? 이 노동조합은 자주성이 그 생명입니다. 그 자주성이 침해될 경우에 정상적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도 없고 노노 갈등, 노사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업 규모별로, 노조 규모별로 그 회사에 지원을 해준 거죠. 근데 그 2010년 이후에 세 차례 저희들이 그 회사에서 노조를 지원해주는 내용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다 조사한 게 아니고 그 샘플 조사를 했고 그 샘플을 토대로 해서 노사가 응답하는 경우에만 그 저희들이 운영 실태를 파악을 했는데 전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제도나 회사에서 노조를 지원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법치 구현 그리고 법치 중에 핵심이 노동조합의 지배 개입 간섭을 하기 위한 회사의 행위가 부당 노동 행위인데 그것이 음성적으로 그 뭐 수당을 지급한다, 과도하게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지원한다, 그 다음에 각종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들을 저희들이 1000인 이상 사업장 한 노조 51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나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 지배 개입을 지금 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뭐 노동시장 개혁의 좀 핵심 사안 같기도 한데 앞서 말씀하셨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정부가 정규직, 뭐 비정규직,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 해소 등 이런 내용을 담은 뭐 개선 대책을 발표할 내용인데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해법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너무 그 구조라고 하잖아요. 구조. 이거 고착화됐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노조법 2, 3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노조법 2, 3조는 법 조항 뭐 2개를 뭐 바꿔가지고 지금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법리적인 문제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이중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게 돼 있는데 가해자를 보호한다 할지 네. 그다음에 사용자가 교섭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 누가 어떤 노조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섭을 요구할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누가 요구할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섭할지도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은 87년 이후에 역대 정부들이 했던 게 법을 지키면서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도록 계속 개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조, 3조를 법을 개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법, 행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게 우리 법은 자력구제. 내가 한 대 맞았다 그래서 남을 한 대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고됐다 그러면 노동위원회 가서 또는 법원에 가서 다투어야 되는데 이건 모든 게 실력 행사에서 해결하겠다. 그러면 힘 있는 데는 계속 실력 행사를 하고 자력구제를 해서 그 행정, 그다음에 사법권이 무너진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노사관계 악순환이 되면서 과거 정부가 했던 모든 노사관계 개혁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하나는 저희가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을 했고 두 번째는 조만간에 이중구조 개선 대책이 나올 거고 세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텁게 조직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하고 조직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분들도 그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추진할 거고 이중구조 개선 대책은 조만간에 저희가 그 발표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조선업 상생협약에서 체결한 그 대화 모델을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자동차 산업, 다른 뿌리 산업 이런 데로도 확산을 시켜서 이해 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서로 상생과 연대 조직에 있어 해결하려고 하면 정부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준다. 그래서 그 상생 펀드 조성, 공동 그 근로복지기금 조성 뭐 이런 다양한 그다음에 상생 협력적인 산업안전 그 개선 예방 이런 것들 하고 그래서 산업정책, 경제정책, 노동정책, 공정거래정책 이런 걸 종합적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포괄 임금제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이 포괄 임금 때문에 좀 반발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포괄 임금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대국민 설문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최종 결과는 언제쯤 볼 수 있을지요? 우선 최종 결과는 지금 곧바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시간 임금 제도 개선을 했는데 그 왜곡된 프레임 내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뭐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게 해서 지금 불신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곧바로 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모든 과정을 공개하면서 저희들이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게 7월 말쯤 나올 겁니다. 예. 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 보완책을 그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금 마련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 처음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법 요구했을 때 상당히 많이 불신이 됐던 부분이 바로 포괄임금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포괄임금은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포괄임금이라는 것이 그 뭐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오남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 의해서 70년대부터 도입돼 있는데 근로시간을 정확하게는 상식적으로 보면 근로시간을 기록 관리하고 네. 일한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예외를 둬서 노동자들한테 불리하지 않으면 동의하에 당사자 간의 동의하에 불이익이 없으면 그 포괄임금은 근로의욕 고취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자들 처우 개선 뭐 이런 측면에서 또는 편의를 위해서 도입할 수 있게끔 판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용자들이 이걸 악용을 하거나 또 잘못 착각을 해서 아 근로시간을 기록 관리 안 해도 되네. 그리고 기록 관리 안 하고 그냥 대충 그 임금 계산도 정확하게 일한 만큼 안 주고 이런 오남용 문제가 있어서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뿌리를 뽑겠다. 네. 그래서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도 곧 지금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 이 오남용 현상이 이게 급격하게 커진 이유가 법을 지키기 어렵게 문재인 정부에서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들어오고 각종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가 근로기준법에 많이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그리고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그 광범위하게 도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기록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 사법 처리할 거고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책이 나올 때 이걸 같이 내놓을 겁니다. 예. 네, 이제 사실 이제 앞서 질문드린 거의 대부분의 사안을 놓고 이제 노동계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노총이 경사노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뭐 공식 채널이 막혔다 이런 평가도 좀 있는데 사실 이제 노동개혁을 성공하려면 뭐 노동계의 뭐 찬성은 아니더라도 일부 협조가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 경직된 상황을 좀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야기는 뭐 제가 뭐 한국노총에 오래 있었지만 한국노총은 국민과 함께하고 현장과 함께한다는 큰 운동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그 노동 문제로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그거는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뭐 50대, 60대 된 중장년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정상 조직, 그러니까 내셔널 센터라고 그러죠. 이런 총연맹들이 당연히 사회적 책무로서 그 해야 할 그런 과제다. 이런 것들은 가장 효과적이고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경사노예에서도 노력하고 정부도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지금 노동계에서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관해서 이것이 탄압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들은 뭐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고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이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로 87호 8호 조약에 보면 그 어느 조직도 특히 노동조합은 노동상권을 보장받는 경우에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다른 경제 주체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특권을 요구해서는 아니고 그 나라의 법 질서를 존중하라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특히 불법 폭력 파괴 행위 이런 것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공의 질서 안녕은 보호하고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권력 정당한 집행과 관련해서 이제 탄압이라 하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국노총이 조만간 그런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그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옛날에 어떤 정부에서는 뭐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사회적 대화를 했다. 사회적 합의. 이런 거는 대화를 위한 대화고 보여주기 위한 대화예요. 그래서 대화 방식도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지금 뭐 MZ세대들 요새 뭐 경제활동 인구의 45% 되는데 이런 분들도 지금 우리는 또 참여하고 싶다 그러는데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MZ세대, 청년 이런 사람들 다양하게 자기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 대화의 그 주체들을 확대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저는 외면하지 않을 거다.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플러스 초대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